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도 11170 판결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범죄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 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 저장 매체 내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 저장 매체를 임의 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이미 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 혐의 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이미 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이미 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 저장 매체나 복제본을 이미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 복제,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 수색의 적법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정보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 저장 매체나 그 복제본을 이미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 이하 피압수자라 한다.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이미 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 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이미 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 수색 당사자 이하 피압수자라 한다.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이미 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이미 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란 피의자가 압수, 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그 정보 저장 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 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저장 매체의 외형적, 객관적, 지배, 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 저장 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 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 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금융계좌 추정용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집행 방법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의 원본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므로 금융계좌 추정용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영장사본을 첨부하여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 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모사 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및 자료 회신의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 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자료 중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선별된 금융거래 자료에 대한 압수 절차가 집행된 경우로서 그 과정이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달리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도 15334 판결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 등을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공개 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및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현행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 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 사회와 국가 전체가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 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의 명문에 근거 규정 없이 정비 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2. 속기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에 관련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현행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포함하여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가는 참석자 명부와 서면 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자금수지 보고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 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자금수지 보고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현행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 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하에서 문헌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이 처음부터 공개 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 내역에도 월별 수입, 지출 내역, 현금 예금 보유 내역, 차입금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금 수지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 회계 규정에 의하더라도 결산 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할 뿐 자금 수지 보고서가 결산 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서류에 관한 관련 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지침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도 15507 판결 사건명 주거침입 등 1. 주거침입죄 보호법익 사실상 주거의 평온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 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 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이다.